자, 이렇게 나라에서 다 지도에다가 지도 위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지도 위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는데 이걸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투자든 실수요든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오늘은 그 짧고 굵은 방송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9월 9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어기여차 대한민국 세계 1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제도약 전략 수립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자료 자체도 이제 좋지만 좀 연계해서 생각할 게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의 이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죠. 요거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50년대에는 이제 스웨덴, 영국, 여기 나오죠. 스웨덴, 영국이 좀 강세였고 60년대, 80년대부터 일본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술자들을 좀 많이 이제 포섭을 해서 이제 데려가기도 하고 좀 이제 기술 유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뤄냈고 좀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건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앞서는 부분도 있대요. 이 수주량에서 굉장히 좀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2000년, 2020년대에 들어서 좀 우리나라가 좀 그 이제 분위기 반전의 좀 계기를 마련을 한 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사모, 현대미포 여기가 이제 2021년 7월 기준으로 그 남은 이제 수주를 받은 잔량이 이제 제일 많은 기업 1, 2, 3, 4, 5위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5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고히 좀 우리나라 이제 조선 산업을 이제 확고히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된 거, 이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좀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뭐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뭐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렇게 기업 이름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연상을 하시는데, 물론 주식도 좋습니다. 지금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고, 요거 자산 배분을 하실 때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셔라 항상 이제 뭐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주식,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포션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택이 이제 본인이 사는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포션이 커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이제 그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잘 이제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한다. 그게 이제 투자로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거를 이제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이제 주요 중공업들의 이제 위치, 남해권에 이제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요런 이제 위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밀어줄 거냐. 조선 인력을 2020년 내년까지 8,000명을 양성하고 2030년까지는 이제 생산성을 30% 향상을 한다. 그 20년 대비죠. 작년 대비. 그리고 친환경 자율운행 선박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글로벌 1위 수성.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이제 계속해서 비율을 높여가고, 자율운행 선박이 지금 현재 0%랍니다. 0%지만 이제 2030년까지는 한 50%까지 수준으로 이제 올린다 하고, 그리고 건강한 조선 산업 생태계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약본인데,
요걸 위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통상부에서 산통부에서 이제 K조선 산업을 이제 적극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 보도자료 내용은 그렇게만 이제 염두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K자가 붙어서 이제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준비한 K 반도체죠. K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도 있고요.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계속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K자를 붙이면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요런 좀 그런 의미도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산업들이 왜 주요하냐? 여기 지금 이 K 반도체 벨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돼 있는 거를 보시면, 여기 판교, 화성,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이렇게 한 벨트가 있고, 용인, 괴산, 청주, 그리고 여기 뭐 화성,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벨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텐데, 이 교통이 연계가 되는 벨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교통이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평택항으로 가서 이제 수출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평택에 이렇게 모여서 연계가 됩니다. 요게 이제 교통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다 평택으로 들어가는 교통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교통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이런 그 반도체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이 벨트 안에서 생기게 되고, 그런 산업들이 인구 유입에 이제 한 몫을 하죠. 한 몫을 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뭐 인프라들이 이제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뿐만 아니고 도시가 이제 필요해지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뭐 상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도시 신도시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도체 벨트 한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만 딱딱딱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도시들도 이런 벨트 안에 물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서울에 굉장히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뭐 더 남쪽으로 내려가진 않고 이제 뭐 한 충청도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모양새지만, 이제 그 다른 산업들을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이 자동차 라인이라든지 지금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물려 있습니다. 요 조선 산업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요게 남측에 이제 다 물려 있게 되죠. 다음 지도를 그 위성 사진으로 해서 이제 축소를 하면 요런 게 나오는데, 요런 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요거 줄여서 보시면 되고, 네이버도 똑같이 나와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벨트를 정해 놔서 이 벨트를 통해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여기에 교통이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좋은 입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보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 왔었던 거고, 여기서 보시면 남해안선 벨트, 여기가 아까 나왔던 이제 그 K조선, 그 조선 산업이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벨트가 되겠고요. 서해안 신산업 벨트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이제 제약도 있습니다. 제약도 있고, 또 여기 서해안권에는 이제 고흥에는 이제 뭐가 있죠? 그 나로를 발사했던 그런 이제 우주 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그런 것도 여기 서해안에 좀 물려 있고, 여기 뭐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해안 신산업벨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아무래도 그 강원권이 이제 많이 껴있기 때문에 관광을 뭐 염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겸하는, 이제 에너지는 이제 뭐냐, 여기 양양에 있는 그런 이제 LNG
저장 시설, 그게 이제 뭐 러시아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LNG 이제 저장 탱크들이 있는 거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동해안선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연계를 이제 남해안까지 이제 다 이어주는 이제 그런 벨트를 이제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계가 조선하고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연결을 하는. 그렇지만 이제 남북 교류 접경 벨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수요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춰 놓고 계획만 세워 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나중에 이제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좀 만들어 뒀다. 여기는 이제 지금 빨리 해야지 해가지고 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산업 벨트 안에서도 뭐 좋은 데들, 이제 저평가돼 있는 데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다 좀 찍어주고 있어요. 이런 데들을 좀 눈여겨봐라 해가지고 찍어두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그냥 여기 일부분만 좀 시야가 좁아져서 보시지 마시고, 좀 이게 넓은 시야로 해서, 요 지도가 제일 좋네요. 넓은 시야에서 해안 신산업 벨트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남해안선 벨트에는 조선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조선이 어디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교통들은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교통들이 만나고 새로운 뭐 교통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교통들이 만나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이런 데들이 분명히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K 조선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제 산업을 따라가면, 특히 이제 K자가 붙은 산업을 따라가면 좋은 입지가 나온다. 요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